있어. 그래서 여러 관점들이 있어요. 정말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보통 많이 보게 되는 게 관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실존적 재개념주의. 실존주의 공부하니까 좋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철학을 미리 공부를 해야 돼요. 만약에 재개념주의를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실존적 재개념주의 나오면 실존적 재개념주의가 무슨 뜻이지? 되게 막연하잖아요. 근데 철학에서 실존주의를 공부를 하고 나서 보면 대략 그런 소리겠지. 개인의 개성이나 경험 강조하겠는데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 그게 맞아요. 재개념주의에서 실존적 재개념주의는 개인의 경험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접근이에요. 실존적 재개념주의, 구조적 재개념주의, 여기는 구조. 그 다음에 미학적 재개념주의. 여기는 다시 등장하는 학자가 이 미학적 재개념주의를 담당하게 되는 아이즈너는 나중에 개발 모형에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존적 재개념주의는 파이나, 그 다음에 구조적 재개념주의는 애플. 근데 이 애플은 사회학 할 때 헤게모니 이론할 때 다시 등장하는 중요한 학자입니다. 근데 이 재개념주의가 중요해요. 의미가 있어요. 특히 이 실존적 재개념주의는 우리 교육과정을 새로 만드는 거 이런 부분들에 지금 많이 연관될 수 있는 사조이기 때문에 파이나 하면 쿠레레라고 하는 교육과정이 나오게 되는데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 실존적 재개념주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타일러 같은 사람이 일반적인 개발 절차에 따라서 중등 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1, 2, 3 이렇게 만들어진 교육과정이 국가교육과정이 딱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모든 학교들의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제공을 하게 되면 어떤 아이들은 재미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재미가 없고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많이 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앉아서 멍하니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난 실제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남들 눈치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뭔가를 따라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겪게 되는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대량 생산된 서로 다른 학생들한테 똑같이 공급되는 교육과정 때문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실존적 재개념주의 관점에서 학생 개개인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게 실존적 재개념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뭐 선택형 교육과정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할 때도 되게 타당하게 볼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 연계해서 좀 의미 있게 최근에 강조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적 재개념주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고 잘하고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게 학생 개인이나 교사 개인의 탓이 아니라 그냥 이 사회 구조적인 측면 때문이다. 계층, 계급 간 불평등이라든지 그런 불평등이 교육과정 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미학적 재개념주의는 예술, 이 미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아름다운 거 이런 걸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술 교과가 더 중요해. 그다음에 교육활동, 교육과정 자체가 가지는 예술성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어라고 보는 게 요 미학적 재개념주의. 그래서 아이즈너 같은 경우에는 예술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라고 하는 모형을 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 흐름 알아두시면 되는데 결국은 타일러나 브루너는 나중에 개별 사조들에서 더 세부적으로 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재개념주의에서 요 세 가지 그 재개념주의, 특히 실존적 재개념주의와 구조적 재개념주의는 여기에서만 보시는 개념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 번 더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요해요. 아까 그러니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시험에 나올 만하냐? 나올 만한 부분들이에요. 잠재적 영교육과정 나올 만해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사 부분에서 타일러, 브루너 다 기출이에요. 둘 다 기출이에요. 기출인데 재개념주의에서 실존적 재개념주의, 구조적 재개념주의 나올 법한 영역들이에요. 이 부분들. 그래서 그 개념과 구성 요소들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교육과정 개발할 때 어떻게 할까? 요거는 일반 절차입니다. 일반적, 특정 모형에 근거를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라도 개발을 한다 그러면 이 절차에 따라서 개발을 하는 건데 근데 실제로는 타일러예요. 왜냐하면 타일러가 아주 초반에 모형을 만들었고 초반에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너무 잘 만들어서 그 이후에 나오는 모형들이 다 타일러 모형을 조금씩 수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반 절차도 보면 결국은 타일러처럼 하네? 맞아요. 아주 비슷하게 타일러처럼 선정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개발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목표를 설정하는 거. 목표. 그러면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목표를 결정하고 나면 목표를 분류하거나 이 목표가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 목표의 특성을 가지는지를